자, 봐요. 우리가 전산에게 1급 시험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잖아요. 근데 전산에게 1급 시험은 시험 문제가 이론이 15문제가 나와요. 근데 얘가 한 문제에 2점씩이니까 30점이거든요. 그런데 전산의 1급은 여러분들이 몇 점 합격이냐면 70점 합격이에요. 우리가 산업관리공단 시험은 60점 합격이에요. 국가적인 시험은. 그런데 여긴 70점 합격이니까 10점의 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돼.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실기가 몇 점이냐면 총 70점인데 시험 문제 몇 문제냐면 1번 문제,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근데 1번은 뭐냐면 기초정보관리에서 나와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기초정보관리하고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총 몇 점이냐면 얘가 3문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얘가 몇 점이냐면 10점이 나와요. 10점이에요. 얘가. 두 번째는 3문제 10점이니까 3점, 3점, 4점 이렇게 나오겠죠. 10점인데 얘가 3점 그리고 3점, 4점 이렇게 3문제가 주어져요.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일반 전표 입력이 나와요.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메인 매출 전표가 나와요. 메인 매출 전표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오류 정정 문제가 나와요. 오류 정정 문제. 오류 정정이 뭐예요? 맞는 거, 틀리는 거. 틀린 거를 맞게 고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만 정확히 읽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거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결산 문제가 나와요. 결산이 나오고 요거 6번이 뭐냐면 재장부 조회가 나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분계 문제예요. 이게. 근데 얘가 몇 개 나오면 17개가 나와. 근데 하나에 3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점수가 51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17문제 나와요. 이게. 17문제. 얘 보통 얘가 6문제. 얘도 6문제. 그 다음에 얘가 보통 2문제. 그리고 얘가 3문제.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15문제 주어져요. 그리고 재장부 조회가 몇 문제 나오면 얘가 3개가 나오는 거야. 3문제가. 그래서 3점 하니까 얘가 9점이에요. 그래서 총 70점이죠. 이렇게. 물론 이론을 다 틀리고 얘 다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분계를 잘 하는 사람은 이론도 잘한다 그랬죠.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은 분계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시험지 드리는 거 있잖아. 지금 오늘 드렸잖아. 달달달달 읽으면 웬만한 분계 그 속에 다 있어.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는 뭐가 틀린 거냐면 메인 매출 전표는 얘는 부가세에 관련된 문제예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야 이게. 부가가치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거야. 근데 당연히 여기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문제만 나와. 2번에서는. 근데 얘는 오류 정정 문제는 일반 전표도 있을 수 있고 메인 매출 전표에 집어넣을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나오면 메인 매출 전표 가서 고쳐야 되고 부가가치세가 안 나왔으면 일반 전표에 가야 되고 또는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 전표에다 입력했다 알고 봤더니 메인 매출 전표더라. 고쳐라. 그럼 일반 전표에 가서 찾아서 삭제시켜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질 죽이고 찬찬히 읽으면 답이 나타난다. 여기는
성질만 죽이면 된다. 이제 결산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결산을 거의 배웠어요. 왜냐면 대손삼각 배웠죠? 감가상각 배웠죠. 그렇죠? 감가, 대손, 또 현금과 부족에 대한 것도 배웠죠? 또 뭐 그 이외에 이제 앞으로 수업을 나가면서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리고 총 정리를 또 할 겁니다. 여기 선금, 미수, 선수, 미지급분, 이연 계정, 예상 계정에 대해서도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꼭 나와. 걔는 한 문제 꼭 나와. 셋 중에 하나 꼭 나오니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렇죠? 감가, 대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선금, 미수, 선수, 미지급분에 대한 수익과 비용 회계 처리에 대한 거. 그럴 때 이연 계정, 예상 계정이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봐봐요. 여기 1번은 있잖아요. 기초정보관리. 얘는 사실은 점수를 그냥 주는 거야. 왜? 이거 틀린다 그러면 연습을 많이 안 한 거지. 근데 이 중에서 얘가 얘 1번, 2번을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맞춰. 근데 4번이 뭐냐면 전기분 재무제표에 미치는 어디를 하나 고쳤다? 재무제표에 서로 꽉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원가명세서하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대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면 4점은 무난히 맞아. 그러면 얘는 10점을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격 불합격의 당락은 여기에 있는 거야. 분계 문제. 분계를 몇 개를 맞힐 것이냐. 자, 15개 중에서 15개 아니라 17개 중에서 15개를 맞추면 무조건 합격하겠지. 그렇죠? 15개는 45점이잖아. 13개를 맞췄다 치자 이거 13개를. 그러면 3점. 39점이야. 그렇죠? 39점. 얘 10점 맞는다고 쳐. 그렇죠? 10점 맞아. 10점. 그러면 몇 점이야? 49점 됐어. 재장구조에는 어떤 거냐면 재장구조에는 우리가 맨날 집에 가는 방법 알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서 집에서 여기서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집에 가려고 그래. 자, 끝났으면 오늘 끝. 집에들 가세요. 이랬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가지고 스케줄 짜? 내가 집에 가는데 어디에서 어느 통로로 해가지고 갈 것이며 편은 어디 가서 끊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생각 안 하고 가죠. 그냥 무조건 가잖아. 그래서 집에 무사히 들어가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문제도 그런 거야. 장부를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라. 사장님이 물어보는 거지. 우리 매상추 얼마 있지? 근데 인천 상점의 매상 매출 얼마야? 이런 거 찾는 거야. 알았어요? 자산 얼마 있어? 부채 얼마 있어? 그 차이는 얼마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자꾸만 들락날락거리면 찾는 거야 얘는. 그럼 봐봐. 49점에다가 이제 9점을 더하면 몇 점이 되겠어요? 58점이 됐잖아. 근데 내가 신이야? 실수할 수 있잖아. 여기서 하나 틀렸어. 어머 얘를 틀렸네. 시작한 거야. 여기도 세 문제인데 2개 맞았어. 여기서 2개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 틀린 거야. 그렇죠? 하나 틀렸어. 그러면 7점을 빼야 돼. 3점짜리에다가 4점짜리에다가 3점짜리가 7점을 빼. 그럼 몇 점이야? 51점이 된 거야.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 여기 희망이 있지. 우리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간 다 빼고 이론을 못 쓰면 아는데도 못 풀면 그 시간은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얘가 1시간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걸 몇 분에 푸냐면 45분 아니면 충분히 풀어요. 45분이면.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공부 뒤지게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겠지. 시간이 모자라서. 입력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여러분들하고 시험 보실 분이 70세 되신 분도 시험 보잖아. 그럼 뭐 그분이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는데 연습 무진장 하고 계실 거야 지금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빨리 하면은 누구나가 다 45분에 풀어요. 그러면 이론 문제가 우리가 있잖아요. 얘는 8문제는 진짜 공부를 안 해도 8문제는 거의 맞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는 답이 주어져. 조금만 했다 그러면 시험 보러 갈 사람이 공부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왔으면 8문제는 맞아. 그럼 2점이야. 그럼 16점이야. 자, 51점에다가 16점을 더했어요. 그럼 이제 몇 점 나왔어요? 67점으로. 67점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까워. 어떻게 저거 더 아까워서 못하겠다. 자, 이제 봐봐요. 봐. 우리가 붕괴 몇 개를 맞았을 때? 13개를 맞았을 때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조금만 하면 몇 개 맞아, 이거? 14개, 15개 맞아야지, 최선으로. 15개. 2개 틀린다. 여기에 2개 틀린다. 이 정도로 공부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치자. 4개 틀렸다 치자. 4개 틀렸다 치자. 여기서 이거 맞으면 합격이죠. 그거 어렵던데. 이거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내가 가르쳐. 맨날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거 내가 가르치는 거 다 알잖아. 네. 쉽잖아. 얘도 어렵진 않아.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은. 아니면 여기서 눈 똑바로 떠도 합격이야. 한 문제만 더 맞아도. 저기서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9점짜리가. 그러면은 70점 딱 기분 좋은 점수로 합격하죠. 저기서 저는 9점을 획득하는 그런데 시간 벌면 끝나지.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를 몇 개 정도 맞냐면 12개 맞아요. 좀 공부했다 하는 사람도 12개 맞아요. 15개 중에 12개. 그러면 여기다가 2점이니까 24점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24점이 되면 75점이야. 이거 2개 실수해도 붕괴 4개 틀려도. 그러니까 전산에게 1급 시험 있잖아요. 합격하기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산에게 1급보다 세무 2급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2개 시험 보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을 같이 시험 보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회계 1급이 더 어려웠어요, 이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에게 1급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세무 2급을 원활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많이 해놔야 돼요? 붕괴. 사실 붕괴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론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 공부를 안 하고 붕괴를 잘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론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몇 개? 8개 맞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아야 돼요. 누구나가 조금만 한 사람들은 8개는 무조건 맞아. 근데 이론을 갖다 잘 맞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론이 뭐가 나면 재무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원가 문제가 나와. 그 다음 부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부가가 3문제 나거든. 원가 4개야. 얘가 8개 나와. 그럼 우리가 원가 4문제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추고 간다 생각하면 돼. 원가 4개를. 근데 원가를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가 점수 맞기가 가장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원가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다.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만 하면 얘는 시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설령 여기서 만약에 하나 틀릴 수 있겠지. 부가 하나 틀릴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총 5개를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재무에서 3개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 5개만 맞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0개 되잖아, 10개. 10개만 돼도 얘가 몇 점이에요? 20점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20을 더하니까 몇 점으로 합격이야? 71점.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 10개만 맞으면 합격권 안에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런 문제 10개는 한쪽 눈 감고 풀어도 10개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많이 문제를 풀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제 풀이 들어가면서 실력이 아주 일취월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산의 1급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론 15문제, 실기 6문제인데 기초정보관리하고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타난다. 알겠죠? 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뜨죠. 그 1번 문제는 어디서 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번이.
1번은 여기야. 기초정보관리하고 전기분 재무제표. 여기서 1번이 세무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거래소 등록, 계정과목 조교 등록,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하나. 여기가 4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점짜리. 이거 눈만 뜨고 갖다 넣으면 돼요. 그대로.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심각한 것이고 이거 틀릴 리가 없어.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다 해. 이거는 가르쳐주면. 그 다음 2번 문제 일반전표에 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여기 들어가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 여기다 하는 거예요. 4번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부가세가 나오면 메인 매출전표, 안 나오면 일반전표, 아니면 여기 거 삭제해서 여기다 입력. 알았죠?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는 결산이에요. 결산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결산전에 입력해 와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와서 5번을 입력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자동 결산은 여기 와서 입력하는 게 쉬워요. 근데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하는 거예요. 결산은 항상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하고 자동 결산은 여기에 와서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고 갖다 넣어주면 돼. 얘는 자동이니까 그냥. 그럼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얘가. 근데 자동 결산 하라는 건지 이거 하라는 이제 그건 나중에 의심하지 말지어다. 네, 다 가르쳐주죠. 결산전 입력에 자동으로 입력한 5가지야. 뭐냐면 기말재고,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문제, 법인세에 대한 문제, 이 5개만 여기다 입력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여기야. 그럼 여기다 입력했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12월로 입력해서 갖다 입력하고,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전표 추가하고 나와야 돼요. 꼭. 전표 추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저쪽으로 입력이 안 돼요. 여기서 전표 추가를 해줘야지만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5번 문제고. 6번 문제는 어디냐? 1번은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6번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장부관리하고 결산 여기서. 여기서 찾는 거야.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 6번은 무조건 여기서 찾는 거야. 장부관리에서 나타나는 장부와 결산에 있는 장부를 보고서 답을 맞추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산에게 1급을 갖다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웬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회계 시스템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전산에게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산에게 1급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